자신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중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이모군은 지난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조승희의 범죄를 모방한 것으로 드러나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두 분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를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군에게 영장이 발부된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14세예요. 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군이 15세잖아요. 네. 그 경우에 영장 발부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 가족과 이 군의 변호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또 왕따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가 좀 필요하니까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죠. 그 발부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군이 체포 당시에 과도와 휘발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추가 범행의 우려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법원에서 이번 범행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학을 간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 게 이제 범행의 이유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전학을 간 학교가 아니라 이전에 다녔던 맞습니다. 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이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죠. 이번에 부탄가스를 터트린 학교는 중학교 처음 입학한 학교인 거고요. 양천구 목동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강남으로 이사를 갔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가 적응을 역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직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거기는 좀 이 경비가 엄격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처음 다니던 중학교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설명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모군의 정신세계를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하는 다소는 좀 복잡한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정황도 있고요. 그래서 단지 학교 생활 부적응이냐. 지금 왕따라는 표현도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왕따는 아니거든요. 학교 생활에 좀 부적응한 건 맞는 것 같고 내성적이다 보니 친구들이 자신을 살갑게 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은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지메, 일본어로 왕따, 이것은 조금 적극적인 이제 어떤 이 배제가 되는 건데 네네.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신경을 덜 쓴 것이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설명만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범행 동기는 좀 불가해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네. 보다 좀 이 심리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모군이 이렇게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흔히 말하는 이 심신미약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가지고 처벌이 안 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정신감정이 실시가 될 것 같고요. 네. 단순한 우울증 정도에 그쳤다면 그렇다면 그걸로 감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감형이 되거나 면제가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조현증이라고 해서 이제 정신분열증 네. 정도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간혹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은 범행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범행 이후에 찍어서 올린 그 내용들을 보면 네. 이 학생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형되는 게 아닐 텐데 아마도 감형이 된다면 어린 나이와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어쨌건 왕따나 우울증을 경험해서 그 전에 범행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번에 최초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조금 낮은 형이 나올 수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로 감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보통은 이제 뭐 적응을 좀 못할 경우에는 자해를 하거나 자책을 맞아요. 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외부에서 어떤 범행의 네. 그 요인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친구들에게 배제를 당했다. 예. 이제 뭐 인간관계에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포용이 되든가 배제가 되든가. 배제가 되면 이제 거절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상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이것이 자해 성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극단적으로는 자살 사건이 많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 특이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부의 공격성으로 폭력적으로 드러났고요. 그 대상이 나를 뭐 미워했던, 나와 싸웠던 어떤 학우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그것도 학교 건물의 폭파, 네. 또는 여기서 한다면 초등학교에서 범행할 예정이었다. 또는 이게 지금 버지니아 공대 사건은요, 32명이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총기가 있었다면 큰일 날 뻔한 거죠. 네네. 근데 총기 대신 지금 또 이 흉기, 칼을 가지고 있었단 네네. 말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아서 다행인 것인데 문제는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자신이 한 범행을 중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버지니아 공대 사건뿐 아니라 최근에 생방송 중에 여기자를 총격 사살한 사건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베스터리 브레네건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흑인 남성과도 거의 같은, 이 흑인 남성도 자살로 막을 내렸지만 결국 자신이 총기 살해하는 과정을 찍고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 거의 유사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한 왕따의 어떤 현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모군의 심리에는 보다 더 복합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한 보복 심리도 물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 외부에 대한 공격성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자기 과시 욕망도 들어 있었고 매우 복잡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다뤄지기에는 조금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건임에 확실합니다. 네.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난해 이 신은미 씨, 네. 그 강연장에서 인화물질을 터뜨린 당사자도 고등학생 네,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얻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에 폭발물 제조법이라고 딱 치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찾고 누구나 쉽게 소위 말하는 다중살상할 수 있는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과거 이제 몰래카메라 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 쭉 연결해 생각을 해보면 이 폭발물이라는 것 있잖아요. 사제 폭발물이라는 것을 어떤 용도에 쓸까요? 통상적으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하는 데 쓰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 학술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선규제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과거의 몰래카메라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이 안에 몰래카메라가 있거나 안경에 있거나 뭐 단추에 있거나 그거 정상적으로 촬영할 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뒤늦게 경찰에서 이제 생산과 판매 소지를 좀 앞으로 좀 단속을 하겠다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하는 측면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으니 이 전 단계에서부터 무언가 단속이나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몰래카메라 얘기가 나왔는데요.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된 네.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을 지시했던 이 남성이 처음에는 자신이 소장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지인에게 일부를 판매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드러났죠. 저는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자신이 소장하기 위해서 이 33살 강모 씨가 최모 여인에게 저 촬영을 지시하고 소장하고 있다가 하드디스크를 버렸다. 여기까지거든요, 진술이. 네. 근데 이제 판매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정황이 드러난 거고요. A모 씨, 20대, 27살에게 팔았는데 성인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지인인데 팔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하나 찍는 데마다 20-30만 원씩을 제한을 했고 그 최모 여인, 최초의 이제 촬영자죠. 촬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네. 이 33살에 어찌 보면 셀러리맨이라고 해도 박봉에 살기 이제 어려운 그러한 분이 소장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주고 동영상을 샀다? 이게 통상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판매했다는 게 드러났고요. 또 이 A모 씨도 결국은 자신이 감상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었다. 근데 100만 원 이상을 지출을 한 걸로 드러났어요. 과연 그렇게 돈들을 쓸까요?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틀림없이 이것은 유통 경로가 있다. 이건 상업적인 문제다.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불특정 다수의 샤워실에 있던 여성들, 정말 연세가 있는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있는데 이분들이 뭐가 되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앞에 백 변호사님 계시지만 형사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이제 이 손해배상 소송도 엄청나게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은 이 범죄, 이 음란물에 대한 유통 조직이 네.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엄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현행법상 그런데 음란 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구입했다고 하는 사람도 감상용으로 그 산 네네. 것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구입만 한 거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유포하거나 촬영을 해야 처벌이 되는데 유일하게 소지를 하고 있는데 처벌할 수 있는 죄가 하나 있긴 있어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라면 소지가 가능한데 이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라는 건 성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샤워실 그러니까 몰래카메라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적용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아까 그 최경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통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추가로 그 이후 유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 강모 씨도 그렇고 이걸 구입한 이분도 그렇고
간단한 거예요. 내가 소장하려고만 샀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니까 일단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경찰과 검찰에서 유통 과정이나 그리고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유포가 돼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경로를 좀 반드시 좀 밝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이제 드러난 사람은 직접 촬영한 여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촬영을 지시하고 판매한 이 강모 씨. 네. 이 두 명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카메라 등 촬영죄라고 해서요. 일단 5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은 영리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판매도 했으니까 영리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 이제 형이 7년 이하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지시하고 그 이후에 그 영상을 받아서 일단 한 명에게 이제 판매한 것까지 드러났잖아요. 네네네. 이제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유포하는 과정에서 뭔가 더 큰 롤이 드러난다면 뭐 실형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뭐 최대 뭐 3년에서 4년 정도 실형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이 사람들이 형벌만 받고 끝날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몰래카메라에 노출이 됐던 이 피해자들이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 이분들하고 뭐 합의가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만약에 뭐 집단소송 같은 걸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거액의 뭐 손해배상 그 소송에까지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관건은 이제 경찰이 동영상 유포 경로를 밝혀내느냐 그거 같은데 네. 쉬울까요, 근데? 쉽진 않지만 지금의 이 우리 사이버 경찰 수사의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은 경찰은 IP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사자들을 잡아낸 거거든요. 최모 여인 잡았고 강모 씨 지시한 상황 잡았고 강모 씨가 자백을 함으로써 A 씨에게 판매됐다라는 것까지가 나왔는데 네. 본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유포됐기 때문에 폭넓게 유포됐거든요. 유포된 라인을 찾아서 일전에 그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찌라시의 내용, 그걸 추적해서 결국 최초 유포자를 인터넷 매체 기자를 잡았거든요. 네네. 네. 그 사이에 국회의원, 보좌관, 회사원 많이 등장했죠. 이런 형식으로 결국은 유통 라인을 경찰이 포착해내야만 여기에 대해서 더 엄밀한 죄를 물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유포 경로를 좀 찾기가 어려워질 경우에 네. 말 그대로 미궁 속으로 빠지면 이 피해 여성들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피해 여성들은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 이 촬영한 여자와 그리고 그걸 지시하고 판매했던 이 강모 씨 2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찍은 사람, 찍은 걸 유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이기 때문에 이제 위자료 측면인데 뭐 현행법상 통상적으로 이제 위자료가 우리나라 이렇게 아주 높게 책정되진 않아도 피해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거액의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맥심 코리아 화보에 네.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를 넘어서 정말 해외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대응책을 좀 내놓긴 네, 했더라고요. 일단은 맥심 코리아 자체에서 처음에 온라인상의 이 표지를 미리 공개했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근데 맥심 코리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9월호를 발간해서 다 배포가 됐고요. 네네. 판매가 됐는데 이제 와서 전량회수해서 다 폐기하고 수익금으로 발생한, 그러니까 판매 대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여성인권단체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했어요.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수습이긴 한데 일단 논란이 됐을 때 맥심 코리아는 버텼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에디터라든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제가 좀 더 기가 막힌 사항은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 없으면 모를까 관련 기관이 있어서 간행문 윤리심의위원회에서 네. 심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20분 정도를 다뤘다고 해요. 근데 그 판정을 뭐라고 했냐면 이게 성폭력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를 미화하진 않았다. 문제없다. 그리고 통과가 발간을 됐군요. 허락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발간 배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윤리위원회,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좀 이게 이 일반 상식과 어긋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공개되자 해외 외신에서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잡지이기 때문에 선정성은 원래 있는 잡지들이에요. 하지만 코스모폴리탄 같은 이제 해외 여성지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표지 아이디어 이런 표현도 했고요. 맥시멈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것은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국내 여론에 굴하지 않던 맥심 코리아가 외신의 반응을 보고서야 이 자신들의 의지를 꺾은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맥심 코리아의 이런 태도 때문에 더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렇게 대책을 내놨지만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통 대부분 지적을 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말 며칠 전에 처음에 이 화보가 딱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네네. 어떻게 이게 잡지 표지에 쓰일 수 있는 사진이냐. 그러다 보면 그 컨셉은 뭐 나쁜 남자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여자들에게 뭔가 일침을 가한다는 취지였는데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나쁜 남자는 좀 연락 좀 잘 안 받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류의 그렇죠. 사람들 나쁜 남자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건
범죄자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보면 성폭력뿐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사체를 유기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영화라면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이 사진 한 장으로 이 잡지의 모든 것을 어찌 보면 컨셉을 드러내주는 그런 화보로 사용되기 굉장히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린 문제 없다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외에서까지가 난리가 나니까 지금 뒤늦게서 거기다 이제 맥심 본사에서 난리가 나니까 결국 이제 뭐 성폭력 예방에 뭐 잡지 수익기금 전액을 쓰고 표지를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들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